한국 에너지 산업의 메카, 신설과 함께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바로 켄텍,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오늘은 켄텍 입학센터장 장광재 센터장님을 모시고 켄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많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관심이 참 많은데요. 네. 이 대학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가요? 매우 특별한 대학이죠. 네, 예. 그렇죠. 첫 번째는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스트나 디지스트, 유니스트 혹은 카이스트 같이 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되게 특이한 상황인데요. 한전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설립한 공공형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투자를 하고 또 지자체가 함께 도와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되게 특이한 유형의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되게 적은 학부생을 뽑습니다. 사실 신입생이 110명 규모인데 예산이 10년간 약 1조 6천억 원이 투입이 돼요. 오, 아주 많은 예산이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뭐 에너지공학부 단일 학부이거든요. 네. 근데 110명 규모의 단일 학부에 10년간 1조 6천억이 투자가 되고 있고요. 교수님들이 100분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내외를 포함해서 네. 유례가 없이 좋은 환경과 그리고 뛰어난 연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지금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연구 역량 개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물적 자원에 관련된, 인적 자원에 관련된 부분을 투입해 준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특별한 대학 맞습니다. 예. 에너지 분야는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특이하고 또 학과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밖에 없는데 네, 단일 학부죠. 단일 학부로 해가지고 예. 10년간 무려 1조 예. 6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고 왜 하필이면 네. 에너지공학부 단일 학부로 개교를 하게 된 건가요? 에너지 산업은 미래 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는 것은 네. 모든 전문가가 사실 인정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뭐 AT 커니 보고서에 따르면 네네. 2030년까지 US 달러 약 23트릴리온 얼마일 것 같습니까? 단위가 어렵습니다. 삼경입니다. 맞습니다. 약 3경원이죠. 네. 예, 하나 약 3경원 정도의 누적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분야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또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있는 네. 그러한 산업 분야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 에너지 분야를 선도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커니 보고서에 따르면 약 한 4, 5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에너지 분야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데 그런 부가가치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켄텍을 세우게 되었고 네. 가장 중요한 목적도 미래 에너지 산업 분야의 핵심 연구 인력 혹은 창업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기관 시설로서의 어떤 산업에 예. 관련된 부분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엄청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산업 분야는 사실 네. 어떤 기업이든 네. 또 국가든 간에 사실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국가 차원에서도 반드시 챙기고 해야 할 산업이고 꼭 우리가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발전시키고 있는 분야입니다. 부가가치도 굉장히 많이 예, 생산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고 예. 국가의 중요한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네.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대학이 필요한 거였군요. 맞습니다. 예. 우리 켄텍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켄텍의 네. 교육 과정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대학하고는 상당히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는 뭐 교육 과정의 유연성입니다. 네. 저희 대학 우리 켄텍의 그 입학 정원이 몇 명이라 했죠? 100명에다가 예. 정원에 10명에서 110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아주 적은 정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타의 대학들이 지금까지 좀 고정시켜 놨던 그런 고정된 교육 과정이 아니라 네. 상당히 유연성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대학 같은 경우는 교양 몇 학점, 뭐 전공 필수 몇 학점, 네. 뭐 전공 선택 몇 학점 이렇게 딱 정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켄텍은 사실 이런 것들 다 허물었어요. 그래서
학생의 요구에 따라서 상당히 좀 유연성 있게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 주도의 수업이죠. 저희가 이제 이것을 영어로 가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뭐 G는 뭐 골, 목표죠. 네. 학생이 직접 학생의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A는 이제 학생이 세운 목표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죠. 액티비티. 그다음에 이제 이 P는 이제 학생들의 활동을 통해서 나온 어떤 산출물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프로덕트. 그것을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어세스먼트 한다는 의미죠, 이게. 그래서 사실 학생이 주도하고 네. 학생이 직접 활동하면서 모든 수업이 진행되는 의미에서 학생 주도의 수업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수업들을 사실 지금까지 했던 대학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켄텍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110명 규모의 소규모 학생들과 네. 100명 이상 규모의 교수진들. 아. 그래서 얼마든지 교육 과정을 유연하게 하면서 이런 학생 주도의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이제 총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네. 강의실의 모든 칠판을 없애게 되었습니다. 오. 예. 판서를 하면서 이제 수업하는 것은 이 켄텍에서는 보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학생들과 함께 교수님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세상에 없던 그런 교육을 좀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특별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뭐 교육 과정에 관련된 뭐 유연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고 연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우리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예. 지금 우리가 110명에 관련된 부분을 학생을 선발한다 그랬는데 네. 켄텍 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센터장님? 뭐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함입니다. 네. 의외네요. 예, 왜냐하면 학생 규모가 작기 때문에 네. 전형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는 예, 딱 두 개의 전형이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 일반 전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고른기의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90명과 1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공이 똑같은 전형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 4배수인데요. 예, 서류평가 100% 해가지고 1단계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이제 서류평가 50% 플러스 면접 50%로 가지고 우리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 그리고 지원 적합성인데 이것은 저희 대학에 꼭 필요한 가치를 우리가 말씀드리면 세 가지죠. 탁월한 연구와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글로벌 시민 의식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우리가 수학적 사고 혹은 인문적 통찰 그리고 협업적 소통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역량을 평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지원 적합성이라는 것들을 네.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관심이나 혹은 우리 대학을 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아마 좀 참고를 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사실 우리 대학 면접이 되게 특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6월 30일 날 저희 대학 우리 대학 네네. 홈페이지하고 또 우리 유튜브 계정에 이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면접은 이제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학생부 기반 면접이 있고 그리고 창의성 기반 면접이 있는데 학생부 기반 면접은 30%이고 창의성 면접은 70%예요. 네. 그럼 어느 게 더 비중이 크겠습니까? 당연히. 창의성 네, 면접.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 면접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었는데 사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창의성 면접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 대학 홈페이지나 혹은 우리 대학의 인터넷 그 유튜브 계정을 참고하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정을 저희가 꿈틀이 밴드에다가 연결해 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학생부 네.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가치, 역량, 뭐 예. 지원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예. 조금 구체성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과목들에 대한 우수성도 있지만 특히 네. 수학, 과학에 대한 어떤 우수성에 관련된 부분이 매우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다른 과목은 조금 이렇게 우수하다? 네, 맞아요. 예. 근데 그 부분 매우 우수하다라고 네. 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떤가요, 선생님? 일단 뭐 우리 대학 같은 경우는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의 가장 큰 어떤 그 평가 요소가 네. 많은 과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학생들이 네. 예, 사실 들어가기에 적합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뭐 우리 대학 같은 경우도 모든 수업이 영어로 다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오, 예. 예, 영어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은 특히나 이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역량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특히 뭐 다른 영역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수학과 과학 부분에 역량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좀 합격하기 어려운 구조로 아마 평가가 진행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능력이 일단은 예, 네. 우수하게 우리 수업에 맞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관심도 많고 예.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될까요? 예. 네. 그래서 선생님도 지원 적합성에 관련된 부분을 해주셨잖아요. 보통 네. 우리가 계열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켄텍은 특이하게도 지원 적합성이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에너지 공학에 대한 어떤 그 연구 분야에 관련된 부분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예. 꼭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 어떤 관심사하고는 좀 상관이 없더라도 이러한 수학 과학의 어떤 능력에 관련된 그리고 전공에 관련된 지원에 관련된 어떤 적합성이 있는 친구라고 하면 누구나 다 환영한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사실 뭐 에너지 공학 분야를 강조한 것은 뭐 켄텍의 정체성에 대한 사항이었거든요. 네네. 사실 우리 대학은 이제 신생 대학이다 보니까 꼭 좀 등록할 학생들이 좀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대학이니까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충분한 지원도 해주고 있고 아마도 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그런 대학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뭐 지원해볼까 이게 아니라 네. 정말 좀 켄텍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좀 등록까지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지금 찾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에너지 분야를 강조한 것은 사실 에너지 분야가 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대학이 5개의 트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AI, 두 번째가 에너지 신소재, 세 번째가 수소에너지와 그리고 환경 기후 기술, 네.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그리드라는 그런 5개 트랙을 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요. 사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에너지 공학과 그러면 대부분 다 두 가지잖아요. 뭐 전기공학과 아니면 화학공학과 정도. 네.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뭐 바이오매스 에너지 그런 쪽으로 에너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에너지 AI는 이건 거의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도의 숙련된 그 코딩과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학문을 배우는 것이지 않겠어요? 물론 여기에 플러스 된 게 전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네. 이 에너지 AI를 설계를 해야겠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차세대 그리드 분야는요. 사실 전력을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보관하고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전력 그리드망에 전파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분들이다 보니까 네네. 상당히 좀 우리가 그 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강한 어떤 전공들이에요. 그래서 알다시피 이 에너지 공학과라 해서 무조건 뭐 전기공학과나 혹은 화학공학과가 아니라 네. 사실 뭐 소프트웨어나 또 코딩이나 또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학과나 혹은 바이오매스나 친환경 에너지나 혹은 환경 기후 기술과 같은 뭐 지구과학에 관련된 분야까지 너무 방대한 부분을 다 우리가 연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에너지 공학과에 국한된 친구 아니더라도 네. 공학 분야에 그리고 자연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멀리하지 마시고 꼭 한번 지원해 주시기를 네. 부탁을 굉장히 드리겠습니다.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할 학생 그렇지만 관심사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높게 나오고 있어서 네네네. 그런 부분은 기후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예. 일단 우리가 공학에 관련된 자연과학 쪽에 관심이 있는 수험생들이라고 하면 네. 충분히 좋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2022학년도에 지금 개교하는 대학이잖아요. 맞아요. 입시 결과가 없어요. 입시를 안타깝습니다.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어느 정도 어떤 수준의 대학이냐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수험생들의 어떤 또 다른 관심사일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현장을 제가 돌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위권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저는 정말 우리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아주 좋은 학생들이 꼭 아마 많이 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학생들은 사실 우리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과 과학 부분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결과도 충분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등록한 학생들에게 그 네. 상당한 지원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지원들이 있는가요? 저희 대학 신생대학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조건을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4년 이제 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리고 기숙사도 4년간 이렇게 전체 다 액수를 지급하고 뿐만 아니라 학생에 따라서는 이제 뭐 창업을 훈련할 수 있는 창업 지원금이나 혹은 연구도 훈련할 수 있는 연구 지원금. 실제로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마 3, 4학년이면 석사를나 박사들과 같이 아마 연구를 해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도 충분히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러한 지원금은 사실 뭐 타 대학에 비해서 가장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좋은 수준의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 대학에 온 게 아니라 정말 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희 대학에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아주 특별한 대학, 교육 과정도 특별하고 학생 선발하는 방식도 특별한 대학,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매우 특별한 켄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켄텍, 한국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갈 유능한 인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있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